새벽 3시에 도시는 낮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화려했던 간판들은 대부분 불을 끄고 있었고 차가운 가로등 아래 도로만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든 시간이었지만 누군가에게 새벽 3시는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이었다. 대리기사 이청에게 새벽은 익숙한 시간이었다. 그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골목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색 니트 위에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오래된 옷이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낡은 구두 역시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이청은 옷을 사는 데에는 돈을 아꼈지만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흐트러지는 것은 싫어했다. 그것은 대리기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배차 알림. 출발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주점. 목적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 예상 거리 18.7km. 결제 방식 등록카드 자동결제. 이청은 화면을 잠시 바라보았다. 응급실. 그 단어는 평범한 목적지와 달랐다. 하지만 대리기사는 목적지를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즐거운 술자리 뒤 집으로 돌아가고 누군가는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차를 맡긴다. 이청은 조용히 수락 버튼을 눌렀다. 합정동 골목에는 아직 술집 불빛이 남아있었다. 출발지로 표시된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검은색 SUV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서 있었다. 차량 번호를 확인한 이청이 다가가자 운전석 문이 급하게 열렸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내렸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기사님 맞으시죠? 네. 남자는 급하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한데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이청은 차 안을 바라보았다. 뒷좌석에는 젊은 여성이 아니라 작은 아이가 누워 있었다. 정확히는 아이를 품에 안은 여성이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아이입니까? 남자는 짧게 대답했다. 네, 열이 너무 안 떨어져서요. 그 순간 이청은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운전석에 앉았다. 시트를 맞추고 백미러를 조정했다. 그리고 평소처럼 운전대를 손으로 가볍게 쓸었다. 오늘도 무사해. 하지만 오늘의 그 말은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웠다. 차는 합정동을 빠져나와 강변북로로 들어섰다. 새벽 도로는 비어 있었다. 이청은 속도를 높였다. 그러나 무리하게 운전하지는 않았다. 빠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었다. 뒷좌석에서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아이 손 좀 잡아봐. 괜찮을 거야.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열이 안 내려? 그 말 뒤로 작은 흐느낌이 들렸다. 이청은 라디오를 껐다. 차 안에는 엔진 소리와 가족의 숨소리만 남았다. 잠시 후 남성이 말했다. 기사님. 네. 죄송한데 정말 빨리 부탁드립니다. 이청은 짧게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그 말에는 이상하게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 24분이었다. 차가 멈추자 아버지는 바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급한 마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잠시 멈칫했다. 이청은 차에서 내려 응급실 방향을 가리켰다. 저쪽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아이를 안고 뛰었다. 아내도 뒤따랐다. 몇 걸음 가던 남자가 다시 돌아왔다. 기사님. 이청이 돌아보았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청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부터 보십시오. 그 말뿐이었다. 남자는 다시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이청은 차량 옆에 잠시 서 있었다. 앱에는 아직 운행 종료 버튼이 떠 있었다. 원칙대로라면 결제를 확인하고 바로 다음 콜을 기다리면 됐다. 그는 휴대전화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응급실 입구 쪽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유리문 너머로 젊은 아버지가 접수대 앞에서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청은 조용히 버튼을 눌렀다. 운행 완료.
그 순간 휴대전화에 결제 완료 알림이 떴다. 그는 천천히 차 문을 닫았다. 그때 문득 휴대전화 배경화면이 눈에 들어왔다. 두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 큰아들 이영주. 대기업에 입사해 홍제동 원룸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아들. 작은아들 이영경. 재수 끝에 국립충북대학교에 입학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아들. 사진 속 두 아이는 아직 지금보다 훨씬 어렸다. 이청은 화면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모는 참으로 부모구나. 아무도 듣지 못하는 말이었다. 그날 새벽 이청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응급실에서 만난 젊은 아버지가 훗날 자신을 다시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자신의 지나간 시간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새벽 3시. 도시는 조용했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장 치열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이청은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새벽 3시가 조금 지난 서울은 낮보다 더 솔직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낮에는 수많은 사람과 자동차가 도시를 가득 채우지만 이 시간의 도시는 누군가의 숨소리와 작은 걱정까지 들릴 만큼 조용했다. 그는 천천히 차를 몰았다. 다음 콜을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대리기사는 누군가의 긴급한 순간을 함께했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청은 알고 있었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대부분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오전 4시 10분. 이청은 잠시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다.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손에 들고 의자에 앉았다. 편의점 유리창에는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55의 얼굴. 조금 늘어난 주름. 하지만 눈빛만큼은 쉽게 지치지 않은 사람의 눈이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문자였다. 영주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어요. 잠시 후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영경 시험 끝났어요. 다음에 올라가면 같이 식사해요. 이청은 두 메시지를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짧게 답장을 보냈다. 그래. 건강 챙겨라. 아버지는 괜찮다. 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괜찮다는 말. 부모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이야기를 숨기고 있는 말이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이청은 오래된 임대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다. 경기도 파주의 작은 임대아파트. 그가 지금 살아가는 공간이었다. 현관문을 열면 조용한 집이 나온다. 예전에는 네 사람의 목소리가 있던 공간이었다. 이제는 그의 발자국 소리만 남았다. 거실 한쪽에는 가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이영주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이영경이 중학생이던 시절, 그리고 그 옆에는 박강희가 있었다. 아내, 51살. 5년 전 경제적인 어려움과 오랜 갈등 끝에 집을 나갔다.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였지만 사실상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이청은 사진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기 때문이다. 웃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현실의 거리를 확인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 그는 조용히 불을 끄고 잠시 눈을 감았다. 며칠 뒤였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쉬고 있던 이청에게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이청 기사님 맞으실까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네, 맞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이 응급실 데려다 주셨던 분이요. 이청은 잠시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바로 떠올렸다. 새벽 3시. 열이 나던 어린아이. 절박했던 젊은 아버지. 아이 괜찮습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안도의 웃음이 들렸다. 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폐렴 초기였다고 하더군요. 다행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남자가 말했다. 기사님께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날 저희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침착하게 말씀해 주시고 병원 위치 알려주시고 그 몇 분이 정말 컸습니다. 이청은 조용히 웃었다.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기사님도 아이 키워보셨죠? 이청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네. 아드님들은요? 큰아들은 회사에 다닙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몇 살인데요? 25입니다. 작은 아들은요? 대학생입니다. 충북대학교에 다닙니다. 젊은 아버지가 말했다. 좋으시겠어요. 이청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이들은 부모가 키우지만 결국 자기 길을 찾아갑니다. 그래도 부모 마음은 늘 같은 자리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다. 전화를 끊은 뒤 이청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다시 운전대를 잡을 준비를 했다. 오늘도 누군가는 술자리에서 나오고 누군가는 병원으로 향하고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사이를 연결할 것이다. 누군가의 가장 행복한 밤에도 누군가의 가장 두려운 새벽에도. 그날 저녁 새로운 호출이 울렸다. 출발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목적지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이청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수락 버튼을 눌렀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번 손님이 자신의 과거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을. 밤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청의 운전대도 다시 움직였다. 오늘 밤도 대리기사였다.